아니 그냥 밖에가 전체가 요단강인데 걷다가 똥 싸면 뭐가 달라지냐고. 똥물 살짝 추가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빈 아파트를 찾아서 그 화장실에서 싼단 말이지. 이게 얼마나 생각머리가 없는 거야. 영화를 보고 왔고요.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말이 많은 대홍수라는 영화를 제가 보고 왔는데요.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 제가 하는 말에는 스포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요. 혹시라도 이미 보신 분들은 그냥 평만 보고 싶다 하시면 타임라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영화가 내용이 대홍수라는 말을 떠올리면 말 그대로 대홍수가 일어나서 재난영화 2012처럼 뭐 지구가 이렇게 풍비박산이 났다 약간 이런 건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봤습니다. 재난영화다. 시작하자마자 주인공이 김다미, 박혜수, 꼬마 아역 배우 이렇게 3명이 나와요. 김다미가 꼬마 아역 배우의 엄마고 박혜수는 이들을 구하러 온 회사의 요원 같은 거. 그냥 대충 무슨 에이전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다미의 아들인 꼬마의 아이. 걔가 딱 있고요. 일단 시작하자마자 애가 옆에서 롤에서 그 룰루 옆에 있는 나비 알죠? 걔처럼 계속 떠들어. 엄마 나 이번에 그림 그렸는데 엄마 하면서 영화 시작하자마자 김다미가 잠에서 깨어나요. 침대에서. 그러니까 뭐 출근하기 전 뭐 그런 시간인 것 같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알았어 하면서 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뭔가 벌써 시작된 거야. 보통 재난 영화는 빌드업이 있다 그래서 화산이 터졌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재난이에요. 이거는 스피디 가면 참 좋아. 아파트에서 김다미하고 아들이 살아. 근데 아파트가 물에 잠기는 거야. 이게 1층도 아니고 뭐 4층 3층 이래. 근데 거기까지 잠겼어. 그래서 김다미 깜짝 놀라. 뭐야? 하고 있는데 아들은 엄마 잠수놀이 하자. 잠수놀이 이지라라는 거야. 밖에 수영장 됐어. 스폰지밥인 거지. 밖에 보니까 아파트가 3층인데도 이렇게 물이 확 찼어. 말이 안 돼. 못됐다. 그래서 김다미가 아파트 위로 올라가려 그래요. 짐 같은 거 싸고. 뭐 전화가 오는 거야 갑자기. 김다미 씨 되시죠? 예 맞는데요? 회사 사람인데요. 지금 당장 짐 싸시는 거 멈추시고 최대한 빨리 아파트 옥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고 막 가요. 근데 존나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 여기서부터 어이없어. 이 영화가. 전화를 받다가 갑자기 그 전기가 꺼져. 오케이. 아파트기도 하고 전기가 연결돼 있으니까 당연히 형광등이 꺼지겠지. 물에 다 침수됐는데. 근데 핸드폰도 꺼져요. 신 같은 아니 뭐라 그래야 돼. 이게 무슨 칼라로 연결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하고 전선하고 전화국하고 다 연결돼 있는 것도 아니고 탁 하고 다 꺼져. 핸드폰 안 꺼지잖아. 이게 통화가 종료가 되더라도 핸드폰은 꺼지면 안 되는데 핸드폰이 꺼져요. 일단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어쨌든. 근데 놀랍게도 여기까지는 무슨 느낌 드냐면은, 저 아파트 물에 잠기는 거 상상만 했는데 막상 비주얼로 보여주니까 좀 괜찮네? 재난영화 느낌 깔 좋네. 잘 만들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아파트 3층까지 잠겼는데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야.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사람이 계단 중간에 쓰러졌다고 해가지고 계단 위로 못 올라가. 아니 이런 상황이면은 제갈량도 인신공양할 때 만두로 대신했는데 이 정도 되면 제갈량도 그냥 사람 인신공양으로 밖에 물에 받치거든? 근데 이거 그냥 못 가는 거여서 사람이 쓰러졌어요. 근데 얘가 엄마가 상황 판단이 빨라가지고 반대편 계단으로 가요. 근데 가는데 막 못 올라가고 그래. 그래가지고 엄마가 애 이렇게 업고서 가는데 안 무섭게 하려고 뭐 엄마가 섬그늘에 뭐 이런 거 불러주거든.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이거 뻔하다. 재난 영화 특 노래 부르는 순간 마지막에 부산행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거 노래 부르면서 끝나네. 약간 정부한테 구조되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봤습니다. 일단은 좋았던 점이 여기서 나와요. 뭐냐면은 단순히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파도 풀장처럼 파도가 이렇게 치거든. 존나 큰 파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파도 260배 정도 진짜 아파트만한 파도가 오거든. 그거는 좀 좋았던 것 같아. 그거는 뭔가 캐리비안 베이에서 파도 풀장에서 노는 느낌? 그 느낌이 딱 납니다. 그거는 좀 좋았어요. 존나 짜치는 게 이 사람들이 훈련된 해녀 같은 게 아닌데 잠기고서 타이타닉 그 마지막 장면처럼 이렇게 잭처럼 이렇게 물에 다 잠겼다? 포르말린처럼? 엄마랑 그 애랑 다 잠겼다? 좆됐다? 이제 장조림처럼 됐다? 죽어야 되잖아. 물을 마셔서 패로 들어갔는데 살았어. 밖에서가 구해줘가지고. 그냥 CPR 몇 번 하더니 어머니 돌아왔습니다. 이러고 씨발 애가 살아 돌아와. 이게 씨뭐야. 아니 물이 장난이야? 폐 씨발 폐 여기까지 찼는데 어쨌든 아니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그거 좀 짜쳤고. 그래서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이 아무리 중요한 인물이어도 아파트 3층까지 잠긴 거면 지구가 지금 진짜 개조된 건데 이걸 구하러 온다고 박혜수가? 그럼 김다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 거지? 이 생각이 일단 들어요. 아니 아무리 국정원 요원이어도 이건 안 구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고 보니까 박혜수가 딱 구하러 왔어. 그 아까 전화했다 그랬잖아. 박혜수가 와가지고 회사 사람인 것 같아. 국가 소속도 아니야. 무슨 회사에서 왔대요. 설명을 해줘요. 이 세계관을. 소행성이 남극에 충돌해서 남극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옆 나라 일본은 지금 국토의 몇십 % 이상이 지금 이미 잠겼어요. 지금 빨리 옥상으로 올라가서 헬리콥터를 타지 않으면 여기도 위험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딱 이해했어. 남극이 녹았다. 세컨드 임팩트. 근데 이건 좋았어. 화끈했어. 인류는 이미 끝난 거야. 무슨 깔이냐면은 최후의 생존자들이 여기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인류는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럼 김다미를 구해야 되냐? 김다미는 차세대 인류, 이미 인류는 망했고 차세대 인류를 이어가기 위한 AI 연구원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샘 알트만이야. 김다미가.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간 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박혜수가. 그러면은 소행성이 떨어질 것도 예상을 못했어요 하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거죠. 어차피 못 막는데 얘기해서 뭐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중요한 애한테는 알려주면 되잖아. 중요한 애는 쉘터에 넣어두면 어디 넣어두면 되잖아. 근데 모순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거 하나하나 찍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그 난리판이잖아. 아파트가 이제 3층을 넘어서 막 10층 이렇게 와, 물이. 파도가 점점 세게 와가지고. 근데 이 와중에 애가 똥 마렵다고 빈집 가서 똥 싸요. 아니, 그냥 밖에가 전체가 요단강인데 걷다가 똥 싸면 뭐가 달라지냐고. 똥물 살짝 추가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빈 아파트를 찾아서 그 화장실에서 싼단 말이지. 이게 얼마나 생각머리가 없는 거야. 아니 어쨌든 그게 그러니까 일부러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면 물이 차기가 쉽잖아. 여기서 내가 무슨 생각 들었냐면은 야 이거 너무한다. 이 애를 처음부터 그 아들 있잖아. 아들이 처음부터 좀 옆에서 짹짹대고 엄마 부르고 하는 게 일부러 이런 형편 좋은 비상용 위기 발생 기계처럼 만들었구나. 이게 너무 감독이 좀 게으르다고 느꼈어요. 어린애가 바람 걸리는 역할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걸 또 해? 심지어 뭐 개선의 여지도 없이 그냥 한다고? 이걸 너무 짜치고 너무 게으른 거잖아. 우리 이미 다 알잖아. 심지어 그거를 그냥 써. 기계처럼 쓰는 거야. 어떻게 위기 상황이야? 애가 여기서 찡찡대는 거야. 이거 애가 너무 불쌍해. 나는 솔직히 불쌍했어요. 애가 연기를 잘하거든?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애가 짜증날 것 같은 거야. 그게 더 좀 불쌍했어. 그래서 이 아파트가 되게 높은 아파트야. 높은데 아파트 전체가 이제 타이타닉이 됐어. 물에 막 잠겼어. 얘가 떨어졌어. 김다미가 박혜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애를 위층으로 올렸는데 얘가 난간에서 떨어졌어. 빨리 올라가서 자기 아들 이름이 자인이거든? 자인이한테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살려주세요 소리 듣는다고 엘리베이터로 가서 그걸 또 열려 그래. 그런 위기 상황인데 다른 사람을 구한다고? 아니 사람이 얼마나 좋은 거야? 자기 애가 있으면 자기 애가 먼저 아닌가? 근데 여기서 알고 보니까 김다미가 과거 회상을 하는데 자동차 전체가 물에 빠져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다인이가 죽을 뻔했던 거야. 그래서 아마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살리려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감독의 누추한 변명이 나와요. 바로 앞에. 그래서 형편 존나 좋네. 그래 알았어요 하고서 계속 봤어. 박혜수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든 다인이랑 그 박혜수랑 합류를 했어. 김다미가. 박혜수가 그런 얘기를 해. 막말로 당신 아들 AI 데이터로 다시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거 김다미가 자꾸 안 따라오니까. 이쯤에서 생각이 들어. 그럼 다인이가 AI 로봇인가?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건가? 근데 AI 로봇이면 수영 가능한 옵션 넣어가지고 좀 물에 좀 뜰 수 있게 좀 만들면 안 돼? 그만 좀 말하기 옵션, 좀 닥치기 옵션 이런 거 넣어가지고 뭐 그런 거라도 넣든가. 왜 개선이 안 되는 거야? 자기 인류를 만든데 왜 더 멍청해졌어? AI가. 어쨌든 AI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뭐가 있나 봐 다인이가 어쨌든. 짜증이 나네. 그리고 이게 좀 짜치는 게 중간중간에 계속 그 주기적으로 파도가 엄청 크게 온다 그러잖아. 그 진짜 엄청 커요. 산만해. 그럼 아파트 전체가 물에 잠기거든? 그 김담이랑 아들이랑 다 잠겨요. 이 올 때마다 잠겨요. 엄청 커가지고. 피하는 게 아니야. 근데 존나 웃긴 게 층을 올라갈수록 파도가 이렇게 아파트 전체를 덮쳤다가 물이 이렇게 돼서 위에는 약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건 알겠어. 근데 위로 올라가서 뭐 다인이가 좀 지병이 있나 봐. 그것 때문에 약이 없어가지고 모르는 사람 집에 딱 들어가서 어떤 노인분들 집에 들어가서 약을 제조하는데 아니 물기가 하나도 없어. 장판이나 어디에 물기 하나도 없고 할아버지가 자기 아내인지 할머니인지 뭔지 그 숟가락으로 이렇게 부양하고 있거든. 이 상황에서 인류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랑을 지켜주는 본능이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건가 봐. 근데 물기가 없냐고. 알겠어. 무슨 표현 방법은 알겠어. 그럼 하다못해 이 밥 위에 미역이라도 떠있든가 피라니아라도 옆에 기어다니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린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씨발 좋까. 이거 왜 그런 디테일을 다 어쨌든 이런 거 다 얘기하면 끝이 없고요. 다인이가 결국에는 다 돼가지고 우여곡절을 다 통과해. 그래서 다인이가 옥상에서 헬리콥터가 그 김다미를 구하러 와. 다인이하고. 다인이도 이 재산 같은 거 같아. 아무래도 그 회사에서 AI 기계인지 로봇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다인이가 그 사람들한테 인계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까지 오면 이런 생각이 들어. 야 그렇게 다인이를 아끼고 애정하는데 그럼 얘는 그냥 만약에 AI 로봇이라면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에 나오는 그 꼬마 여자애 같은 거네? 그럼 왜 굳이 애 모양으로 만든 거야? 성인으로 만들어서 슈퍼솔저로 만들면 되잖아. 스티브 로저스 뭐 2m 18cm의 거구에 그냥 어린애 정신만 가지고 뭐 이러다 만들면 되는데 왜 굳이 다인이로 만들었지? 이 생각이 들고 뭐 그렇다고 쳐. 뭐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애 모양으로 만들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모성애를 자극이 모르겠어. 어쨌든 그러면은 여기까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럼 밖에서 말대로 얘 죽으면 그냥 데이터 뽑아서 만들면 되네. 반박을 못해 논리적으로. 왜? 얘가 만약에 AI라면 맞잖아. 그냥 데이터 뽑아서 똑같이 만들면 돼. 태세수협이잖아. 아 그래 뭐 정이 있다고 쳐. 어쨌든 알았어. 그래서 딱 이렇게 구해서 이제 헬리콥터 타고 다 갈라 그러는데 갑자기 박태수가 헬리콥터 탈라는데 총살 당해 옆에서. 뭐야 씨발. 김다미하고 놀라 쳐다봐. 뭐야? 김다미하고 다인이는 임시보호소로 가는 줄 알았거든? 임시보호소는 없었고 인류는 사실 끝장났대요. 그 정부 사람들은 뭐냐면은 다 알고 있었어. 자기들도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김다미 빼고 다 죽을 거래. 근데 어떻게든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그냥 일하는 진짜 묵묵한 숭고한 희생자들인 거야. 그러면은 어쨌든 헬리콥터를 탔어? 탈출을 할 거 아니야? 어디로 가나요? 2012에서 홍수가 났을 때는 노아의 방주 같은 걸 만들었었지? 아니면 뭐 지하에 가나? 쉘터로 가나? 뭐 스페이스 X 같은 거 타고서 나로 같은 거 한 몇 대 타고서 우주로 가요. 김다미가 우주복 입고. 뭐 갈 수 있지. 갈 수 있는데 다른 행성으로 갈 수 있나 벌써? 뭐 테란이야? 어쨌든 갔어. 대홍수가 아니라 갑자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마 내 기억상으로 영화에 한 50분 정도 지났을 때야. 영화 한 2시간 정도 되거든? 40분에서 50분이 지났는데 대홍수는 끝났고 갑자기 대우주가 돼요. 제목이 왜 대홍수야? 오케이 알았어. 이러고 봤어요. 우주로 갔어. 우주로 갔지. 근데 신인류의 하드웨어는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생명공학 기술은 받쳐지는 거야. 기계공학, 안드로이드를 만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줄기세포 이런 걸로 해가 뭐 황우석 같은 사람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로 그걸 만들 수 있대. 인류가 없더라도 기계가 알아서 인간을 만들 수 있대. 뭐 이렇게 세포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프로토스 배양육 시설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걸로 만드는 거야. 배양육이야 배양육. 문제는 뭐냐면은 소프트웨어가 없대. 안에 들어갈 윈도우가 없는 거야. 그 윈도우가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이래요.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말함. 인간의 마음을 만들려면 김다미가 유일하대. 왜지? 연구원이라 그런가? 엄마의 마음이라 그런가? 어쨌든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농담 아니고 한번 뒤로 돌려봤어요. 뭔 소리야? 하고 우주로 가는 그 씬에서 설명을 하거든? 김다미 씨는 뭐 이렇게 뭔 소리야? 이러고 다시 봤거든요? 뒤로 돌아와가지고. 뭔 소리냐면은 제가 적었어요. 애는 완성이 됐대. 그러니까 생명공학은 돼 있다. 하드웨어는 만들었다. 근데 이제 엄마를 만들어야 된다. 응? 오케이. 다인이가 생명공학의 결정이야. 그럼 그 애를 인도해줄 엄마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면 안 되나? 어쨌든 뭐 필요하대. 근데 실험체는 엄마고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정확히 말했어요. 실험체는 엄마고 실험체는 아이를 찾아야 된대요. 인간의 마음 때문에. 뭔 소리냐면은 시뮬레이션 속에서 엄마가 아이를 찾게끔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주는 여기까지도 그거 안 보여주거든? 그걸 어디서 하는지? 뭐 행성에서 하나? 달 뒷면에서 하나? 뭐 거기서 하나 했는데 인공위성 같은 게 있어. 우주정거장 같은 곳이. 거기에 있는 슈퍼컴퓨터 데이터에 무수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엄마가 아이를 찾게끔 만들어야 된대요. 그게 실험의 내용이야. 왜 그래야 되는지 몰라. 그래야 인간의 마음이 완성이 되나 봐. 이해가 안 돼, 일단. 근데 어쨌든 뭐 여기까지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럼 그 시뮬레이터는 언제 시작하냐? 그 내용이 뭐냐?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게 시뮬레이터예요. 그 대홍수 상황에서 애를 찾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슈타인즈 게이트예요. 갑자기 사실상 타임 루프물이 돼요. 그러니까 대홍수 재난 영화가 아니에요. 타임 루프물이 갑자기 됩니다. 영화 시작한 지 한 1시간 전부터. 집이 물에 잠기는 시점부터 다시 시작이 돼. 근데 기억을 잃은 채로 김다미가 맨 처음에 처했던 상황 그대로야. 근데 실험을 재차 반복할 때마다 그 상황만 계속 바꿔가지고 엄마의 반응을 다르게 유도하는 거지. 이 의미가 있나? 상황을 다르게 해서 얻은 그 마음의 그 상황에서 깨닫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뭔 소리야? 모성애를 자극한다는 건가? 그럼 이거 대홍수가 아니고 뭐 홍슈타인즈 게이트야 뭐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여준 상황하고 다른 상황만 계속 구성을 해가지고 김다미의 반응이 계속 달라지는 거다. 이게 대체 인간의 마음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끝까지 보면 이 생각 안 나거든.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 거야? 다른 행성에서 이걸 실험하는 거야? 아니면 어디서 하는 건데? 지하에서 하는 거야 뭐야? 만약에 이 시뮬레이션이 있다고 치면은 그냥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게 어디든 천년 만년 계속 반복하면 되잖아. 그 실험의 결과값만 얻으면 되니까. 시뮬레이션 세계 속에서 이 김다미라는 어떤 가상의 인물이 있는 거지. 원본 김다미가. 맨 처음에 본 거는 원본 김다미야. 근데 지금부터 보이는 거는 가상의 김다미야. 매트릭스 속에 있는 네오 같은 거지. 근데 이 김다미가 이게 시뮬레이션인 걸 조금씩 눈치를 채. 뭐 예를 들어서 애 물안경을 보고 데자비를 느낀다든가 그 전에 있던 회차의 기억이라든가. 그리고 김다미 옷을 존나 노골적으로 보여주는데 여기 숫자가 써있어. 존나 자치게 4321 이런 게 있거든. 누가 봐도 실험 횟수야. 그걸 왜 티셔츠에다 적어놔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은 지금 이 시뮬레이션 반복을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시청자들이? 생각을 해봐요. 성공 하나 실패 하나가 중요하지. 이건 이미 가상세계 속이고 그 안에 과정에서 휴머니즘을 보여준다 한들 그건 이미 가상세계잖아. 이미 우리는 지구가 멸망했다는 건 알고 그 다음 상황을 알고 있는데 이걸 보여줌으로써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만약에 그게 의미가 있다면 그냥 감독이 우리한테 억지 감동을 주려는 의도밖에 없잖아. 이걸 우리가 볼 이유가 없거든?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계속 봤는데 없어요 딱히.
이걸 만들 이유가 없어. 이 시뮬레이션 자체를. 문제는 뭐냐면 이 시뮬레이션 장면이 거의 영화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회차에 그 엘리베이터에 갇힌 애를 못 구했었거든. 근데 이번엔 구해줘. 이쯤 되면 김다미가 이게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아. 이거 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 대체?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에 있던 그 데이터 쪼가리인 여자애가 물어봐. 근데 저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근데 김다미도 설명을 못해. 뭐라고 설명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그 장면에서 뭐라고 얼머무려. 이게 존나 짜쳐. 감독도 아는 거야, 이미 여기서. 감독도 이미 여기서 자기가 짜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딴 식으로 해버리는 거야. 말이 되냐는 거지. 이게 김다미가 4000번쯤 이 실험을 반복하다 보니까 점점 더 기억이 돌아와요. 전회차의 기억이 어떻게 했는지. 근데 이러면은 이 프로그램은 망한 프로그램인 거 아니야? 인간의 마음을 되찾기에는 불완전한 소프트웨어잖아. 그 이전에 인류보다 더 쓰레기인 인류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버그가 있는데. 마지막에 개짜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원본 김다미가 핸드폰이 안 됐었잖아. 갑자기 불 꺼지면서. 근데 이거는 편의성 때문인지 뭔지 핸드폰이 돼요. 갑자기 김다미가. 개짜쳐. 이건 또 시뮬레이션이라는 상황이 다른 거야? 핸드폰에 뭐가 있냐면은 여태까지 그 짹짹거리는 다인이가 계속 얘기했던 엄마 그림 그려서 엄마 핸드폰에 보냈어. 한번 봐봐. 그걸 계속 얘기하는데 그걸 지금 보여줘. 핸드폰에. 애초에 그 처음부터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감독이 편하려고 그런 설정을 만들었나 봐. 핸드폰 봤는데 알고 보니까 헬리콥터 마지막에 탈 때 김다민이 아들을 약간 버리는 듯이 하고 가거든요. 헬기로. 그걸 기억해가지고 그 그림을 존나 그래서 보낸 거야. 여태까지 2만 몇 회 그 김다미의 시뮬레이션 데이터 속에서 2만 몇 회의 그림을 핸드폰에 2만 몇 개를 보낸 거야. 이 정도 근성이면 차세대 인류는 맞는 것 같긴 해. 다행히는 이미 알고 있던 거야. 이미 이게 실험이라는 걸 알아. 웬 난 계속 6살이야 이 실험하거든. 아 나 개짜쳐. 이게 제일 슬픈 장면이었어요. 이 핸드폰 보여주는 게. 근데 누가 봐도 억지로 슬프게 하려는 것 같아서 너무 열이 받았어. 와 진짜 관객을 뭐 바보로 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감정의 과잉을 일으키면 이제 우는 시대가 끝났는데 뭐 언제까지 관객들을 바보로 하는 진짜 이 생각까지 들어요. 더 짜치는 게 뭐냐면은 갑자기 엄마하고 아들을 구하러 온 박혜수도 전회차의 기억이 돌아와요. 얘도 어쨌든 데이터 쪼가리잖아. 근데 얘 기억도 돌아와서 얘가 막 갑자기 김다미한테 협력해서 자기 정부 요원들을 총으로 쏴. 아니 그 뭐 실험하는 서버실에 운석을 맞았나? 데이터 초기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모든 장면이 우주선 씬 이후로 짜침의 연속이 됩니다. 감독이 편할 대로만 진행돼요. 이게 무슨 게리 모드에서 초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돼가지고 그 캐릭터를 전부 삭제한 다음에 노는 샌드박스 같아. 너무 짜쳐. 그 사정을 안 박혜수가 기억이 돌아온 박혜수가 엣지 오브 투모로우처럼 진짜입니다. 엣지 오브 투모로우 보리 톰 크루즈가 기억이 돌아오면서 계속 죽을 때마다 계속 그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외계인의 그걸 물리치는 정확히 그렇게 돼요. 엣지 오브 투모로우처럼. 근데 이유도 설명을 안 해. 그냥 돌아왔대. 실험을 뭐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런가 뭐 버그 때문인지 뭔지. 이거 만들 때 짜친다는 생각을 안 했나? 2만 번 넘게 실험을 해가지고 자인이를 찾아내는데 이게 시뮬레이션이라고 깨달은 시점부터 이 시뮬레이션의 목적인 인간의 마음을 얻기랑은 상관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험의 내용이 인간의 마음을 찾는 게 아니고 자인이를 찾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자인이를 찾는 색적 능력 AI 테스트 아니야? 아니 말이 안 돼. 이게 왜 굳이 이거를 영화의 절반 이상을 넣은 거야? 말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 말하고 싶은 걸 말하려고 너무 될 대로 되라고 만드는 거잖아. 이거는 영화를 도구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데이터를 이어받은 새로운 생체 공학 덩어리 찌꺼기 배양육인 김다미하고 아들이 그 우주선에서 새로 태어나고 뭐 다른 우주선에서 만든 뭐 개체들도 이렇게 딱 이렇게 지구로 보내지면서 영화가 끝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것들하고 평점을 좀 말씀드리고 이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인이라는 인물을 영화적인 장치로 쓴다는 게 너무 노골적이어서 짜쳐요. 솔직히 말하면 그 파도 칠 땐 좋았어요. 파도 칠 때 뭔가 오션월드나 캐리비안 베이 갔을 때 파도 그 맞는 느낌이 있거든. 하면서 와 온다 이 느낌은 좋았어. 오케이. 이건 다른 얘기인데 다인이 우주 인계될 때 그 요원이 있거든. 실험체 확보했다 이런 사람. 그 사람 목소리 되게 좋았어. 누구지? 어쨌든. 그리고 우주로 가는 순간부터 급속도로 똥 냄새가 난다. 이쯤에서 생각이 든 게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좋아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28년 후? 차라리 28년 후처럼 초반에 그런 비주얼 쇼크틱한 거를 계속 보여주면서 지가 말하고 싶은 걸 했으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블록포스터로서의 보는 맛을 계속 보여주면서 했으면 솔직히 상관이 없어. 왜냐면 우리는 이미 재난 영화라는 그 장르의 특성을 이해하고 볼 테니까. 근데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때문에 그게 전부 다 그냥 비빔밥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가 돼버렸어.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거지. 초반엔 좀 흥미진진했거든 솔직히 우주선 가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게 감동적이라고 뿌리는 장면들이 이해가 안 가요. 중간중간에 누군가를 도와주거든. 김다미가 어떤 노인들이라든지 꼬마애라든지 이걸 도와줘. 근데 이게 김다미가 인간성을 깨닫는 장면인 거야? 그 사건들은 그걸 만들기 위한 오브젝트인 거고. 근데
근데 이걸 왜 봐야 돼? 결론적으로 의미가 없잖아. 이건 시뮬레이션이고. 이 빌드업들이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가 없어.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1차원적인 단세포 동물도 아니고 우리 이미 이걸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왜 여기서 감정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인간의 마음, 모성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마음은 전혀 이해를 하지 않았어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기계가 만든 것 같아. AI가. 이게 존나 모순적이라서 웃겼어. 모든 인물, 상황, 대사 같은 것들이 깊이가 하나도 없고 그때그때 감동의 화학 반응만을 바라는 이상한 과학 실험 같다 그래야 되나? 깊이도 매력도 재미도 없어요. 장르적인 재미도 없고 뭐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난 왜 봤냐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러고 봤어요. 우주선 타는 그거 이후로 재난 영화로서의 매력도 전부 다 잃어버렸거든. 솔직히 이거 다 보면 무슨 생각 드냐면은 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신인류를 이런 식으로 만들 거면 지느러미 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광어 세포 떼가지고 그럼 바다에 적응되잖아.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쓰는 거야? 어쨌든 그러고 끝났어요. 여태까지 있던 인류는 다 죽었고 이럴 거면 박태환하고 마이클 펠프스하고 베어 그릴스하고 김병만 유전자 섞어서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평점은요 10점 만점에 3점이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왜 이런 걸로 이 실험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차라리 소설을 쓰든가 웹소설을 쓰든가 단편소설을 쓰든가 그런 식으로 창작 욕구를 해소하면 되지 왜 이런 쓸데없는 장면 90%를 넣으냐 이거지. 나는 이게 만약에 극장에서 개봉됐으면 진짜 충격적이었을 것 같거든. 돈이 너무 아까워서 난 환불했을 것 같아. 이 감독님이 누군지 내가 처음으로 찾아봤어요.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지? 내 생각에는 이분이 애니든 영화든 게임이든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 그 중에 내가 가장 의심스러운 게 인터스텔라거든요. 왠지 얘기하자면은 인간의 마음, 그 쿠퍼와 딸의 관계, 새로운 인류의 존속, 여러 가지 요소들 있잖아. 우주, 그게 너무 잘 들어맞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파도가 크게 치는 그 비주얼도 인터스텔라에서 나왔고 우주선이라든지 자식을 향한 마음이라든지 그런 거는 뭔가 그 슈타인즈 게이트라든가 타임 루프물에서 나왔다 그래야 되나? 그게 좀 느껴졌어. 무슨 느낌이냐면은 넷플릭스를 자기 일기장으로 쓰는 것 같아. 감독님이. 그래서 감독님을 나는 기억을 하겠다. 당신의 필모그래피를 봤습니다. 더 테러 라이브를 만든 사람이더라고요. 아니 더 테러 라이브 재밌는데 왜? 생각해보니까 더 테러 라이브의 그 긴장감? 초반부에 사실 보여줬어. 생각보다 재밌는데? 근데 왜 그 이후로 갑자기 메시지 덩어리를 만들었냐고. 다른 작품 보니까 전지적 독자 시점도 만드셨더라고요. 아 이게 왜 같은 감독이 맞나 나는 싶어. 더 테러 라이브의 그 텐션 대체 어디 간 거야. 잘 만들면서. 어쨌든 10점 만점에 3점이고요. 보실 분들은 보세요. 근데 오히려 나는 이런 거 생각하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 재밌는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게 아니라 망한 영화를 보러 간다는 느낌으로 그 재미 요소를 찾으면 좀 재밌을 것 같다. 라는 게 저의 대홍수 리뷰였습니다.